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30여 년 만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 탐사에 나섭니다. 나사는 태양계 탐사 임무 기획 공모전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작으로 금성의 대기 조성을 파악하는 다빈치 플러스 프로그램과 금성의 지형을 살피는 베리터스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나사는 각 임무에 약 총 5억 달러, 우리 돈 약 5,567억 원을 지원합니다. 두 임무는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시작된다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다빈치 플러스는 분석 도구를 실은 구체를 금성에 내려보내 금성의 대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성의 대기 조성을 파악하면 금성에서 극도의 온실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나사는 기대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금성은 샛별이라고도 불리며 지구와 크기 및 밀도 등에서 유사해 지구의 쌍둥이 행성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금성은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인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 지구보다 온실 효과가 심하고 표면 온도가 섭씨 500도 안팎에 달해 생명의 존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과학자들이 금성의 대기에 미생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빈치 플러스 프로그램에는 금성 테세라 지역에서 첫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었습니다. 테세라는 지구의 대륙과 비교되며 금성에 지구와 비슷한 판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부르는 지역입니다. 베리타스 프로그램은 레이더를 이용해 금성의 3차원 지형도를 만들고 지진과 화산 활동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활화산들이 대기로 수증기를 내뿜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표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탐지해 어떤 암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지도도 그릴 계획입니다. 베리타스에는 나사와 함께 독일 항공우주센터와 이탈리아 우주국,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등도 참여합니다. 나사는 지난 1989년 마지막 금성 탐사선 마젤란을 발사하였고 이듬해 금성의 궤도에 진입해 4년간 운영한 것을 마지막으로 금성 탐사에는 손을 놓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금성 대기 탐사의 경우 1978년 이후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영국 카디프대가 주도하는 국제연구팀은 금성 대기 구름에서 수소화합물인 포스핀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스핀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서식하는 혐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배출하거나 산업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빌 넬슨 나사 국장은 다빈치 플러스와 베리터스는 금성이 불지옥 같아진 경위를 알아내는 것이 목표인 임무라면서 우리가 30년 이상 가지 않은 행성을 조사할 기회를 과학계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이어 유럽우주국 ESA도 샛별 금성에 대한 새로운 탐사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2030년대 초반 우주탐사 화두는 금성이 될 전망입니다. 유럽우주국 ESA는 금성 궤도를 돌며 특정 지역을 내부 핵부터 상층 대기까지 집중 탐사할 인비전호를 이르면 2031년이나 또는 2032년에서 2033년 사이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나사가 30여 년 만에 금성 탐사 재개를 선언한 뒤 일주일여 만에 이어진 것입니다. 나사는 금성의 대기 구성을 파악할 탐사선 다빈치 플러스와 금성 전체의 화산 활동과 지질학적 특성을 탐사할 베리터스를 각각 2028년부터 시작해 3년 간격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ESA의 인비전호는 나사의 베리터스호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집중 탐색할 곳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사는 1989년 마젤란호 발사 이후 금성 탐사선을 새로 보내지 않았으며 ESA는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임무를 수행한 비너스 익스프레스가 마지막 금성 탐사선이었습니다. ESA 과학탐사 책임자 퀸터 하징거는 지구와 가장 가깝지만 아주 다른 이웃 행성에 대한 새로운 탐사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나사의 금성 탐사와 함께 우리는 향후 10년간 이 수수께끼 같은 행성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과학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금성이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지만 이번 탐사 미션이 끝나면 화성만큼 많이 알게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금성의 대기가 현재 지구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후변화를 먼저 거쳤을 수도 있어 기후변화 충격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러스와 베리타스 그리고 인비전은 지구와 크기, 밀도 등이 비슷하고 태양과의 거리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어떻게 금성만 납도 녹일 만큼 뜨겁고 유독성 가스로 가득 찬 혹독한 환경을 갖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ESA 과학위원회가 태양 탐사선 솔라 오비터 등에 이어 5번째 중급 탐사 미션으로 승인한 인비전호에는 약 6억 1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인비전호는 금성의 황산구름을 뚫고 표면 지형과 지하 1,000m까지 관측할 수 있는 나사 제공 레이더를 장착하기 때문에 마젤란호보다 10배에서 50배 더 정확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사의 인비전 협력 담당 과학자 아드리아나 오캄포는 인비전호와 베리타소를 담당하는 과학자들이 사실상 같은 팀이라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여서 금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지구와는 크게 다른 진화를 해온 이유를 규명하는 데 있어 과학의 역할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비전호는 첨단 레이더 이외에도 행성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음향 장비와 대기의 가스 흐름을 추적하고 표면 구성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분광기 등 다양한 과학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금성의 표면이 무리의 유빙처럼 서로 부딪히고 밀어내는 지각덩어리 형태의 구조 운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금성이 아직도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구 초기 및 태양계 밖 외계 행성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성은 지금까지 화성이나 달처럼 표면이 움직이지 않는 암석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행성학 부교수 폴번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금성 표면의 지각 덩어리가 유빙처럼 움직이는 구조 변형 양상을 찾아낸 결과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990년대 초반 금성 표면을 탐사한 미국 항공우주국의 마젤란호가 수집한 레이더 이미지 자료를 재분석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금성 표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지대 레이더 이미지에서 암석권의 거대한 덩어리가 언 호수에 깨진 얼음처럼 서로 밀어내거나 스쳐 지나가고 도는 등의 움직임을 보인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전에는 분간되지 않았던 이런 구조 변형은 컴퓨터 모델을 통해 지구와 비슷하게 행성 내부에서 느린 움직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구의 경우 암석권이 판 구조로 쪼개져 있으며 온도 차이에 따른 멘틀의 대류 영향으로 판이 서로 부딪히거나 밀어내고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등의 구조 운동을 합니다. 번 부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지구에서 보는 구조와 다르기는 해도 지구와 비슷한 방식으로 내부 운동이 표면의 변형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각덩어리와 관련된 변형이 아주 최근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질학적으로 금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번 부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행성 암석권의 두께는 내부와 표면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구 초기의 내부열 흐름은 지금의 3배에 달해 현재의 금성과 비슷했을 수 있다면서 금성의 암석권은 판을 형성할 정도로 두껍지는 않지만 덩어리들을 형성해 서로 밀어내거나 잡아당기기에는 충분히 두껍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잇따라 발표한 2030년대 금성 탐사를 통해 마젤란호보다 훨씬 더 선명한 금성 표면 이미지를 얻게 되면 금성의 저지대가 서로 밀쳐내는 쪼개진 지각 덩어리를 갖고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를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지구 근접 소행성 베누에 대한 탐사를 모두 마치고 2년의 지구 귀환 여정에 올랐습니다. 나사의 고도드 우주비행센터에 따르면 오시리스 렉스는 2021년 6월 10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 23분께 추진 엔진을 7분간 전력 가동해 시속 1000km로 베누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소행성 베누는 현재 지구로부터 약 2억 8,7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양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크기인 오시리스 렉스는 이곳에서 시작해 금성 안쪽 궤도로 태양을 2번 돌아 지구에 도착합니다. 총 23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으로 2023년 9월 24일 지구와 만나게 됩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지구에 직접 착륙하지 않고 베뉴에서 채집한 암석과 먼지 시료를 담은 캡슐을 유타주 사막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시료 전달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캡슐을 지구대기에 떨어뜨리는 지점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마찰열로 타버릴 수도 있는데, 만약 캡슐 분리에 실패할 경우 2025년에 다시 시도하는 플랜 B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캡슐의 시료는 지난 2020년 10월 탐사선이 베누의 16초간 접지에 흡입 방식으로 채집한 것으로 약 200에서 400g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는 시료 채집 임무의 성패를 판단하는 최소 목표치인 60g을 훌쩍 넘긴 것이지만 초기에 예측했던 1kg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베누는 폭이 490m로 더 큰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와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원시 상태 그대로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누의 검고 거칠며 탄소가 많아 보이는 표면에서 채집한 시료는 약 45억 년 전 행성의 형성과 생명체 진화에 관한 이해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와 비슷한 임무를 가진 일본의 탐사선 하야부사2는 지난해 2020년 12월 소행성 류구에서 채집한 토양 시료를 담은 캡슐을 지구로 전달해 이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소행성 베누는 지구 충돌 위험을 가진 천체여서 오시리스 렉스가 지난 2018년 말에 도착해 2년 넘게 관측한 자료는 베누의 잠재적 충돌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행성 베누는 궤도상 2175년에서 2199년 사이에 지구 충돌 확률이 2700분의 1로 높아지며 충돌했을 때 TNT 10억 톤 이상의 충격을 가해 수백만 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시료 전달 임무를 마친 뒤 다른 소행성을 방문해 탐사하는 추가 임무에 대비해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비행하며 연료를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올여름께 추가 임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뉴욕타임스는 이미 소행성 아포피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소행성 아포피스는 폭이 약 340m로 베누보다는 약간 더 크며 지구 가까이 지나가며 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험 소행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시리스 렉스가 시료 전달 임무를 마치고 아포피스로 향하게 되면 2029년 4월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